와이프와 저는 어린 나이에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양가 집안에서 도움받을 형편이 안 됐습니다. 저희 집에선 돈 모을 때까지 애를 봐주실 테니 집에 들어와 살라는 거. 와이프가 죽어도 합가는 싫다고 해서 주택 투룸에서 월세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임신 후 와이프는 출퇴근 때 대중교통을 서서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고 잠이 많아져 일에 집중도 안 되고 정신이 산만해지니 상사에게 꾸중을 많이 듣고 눈치가 보여 힘들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 잔업과 특근을 많이 했습니다. 곧 아이가 태어나고 나는 젊으니 젊을 때 체력이라도 될 때 많이 벌자라는 생각으로요. 그러다가 운 좋게 신축 임대 아파트 25평에 당첨되었고 그때까지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낡은 빌라 투룸에서 살다가 신축 25평 아파트로 이사를 가니 비록 임대 아파트였지만 저도 와이프도 그때는 날아갈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슬슬 아이 태어날 시기가 다가오니 정말 돈 들어갈 곳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출산비, 조리원, 아이용품 등등. 임신한 와이프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 옆에 많이 못 있어주고 미친 듯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출산 후부터는 정말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육아를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저희 집에 와 같이 사셨는데 저에게 늘 돈도 돈이지만 와이프와 아이 생각을 하라며 그러게 능력도 안 되면서 애는 뭐하러 만들었냐는 잔소리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희 형님이 솔직히 경제적인 능력이 됩니다. 장모님은 늘 저희 형님이 뭘 해줬네, 뭐 해준다 했네, 용돈을 얼마 받았네 하며 비교하기 일쑤였죠. 참다 와이프에게 나 장모님과의 갈등이 너무 힘들다고 내가 더 잘할 테니 장모님은 댁으로 돌아가시면 안 되냐고 하니 아이가 너무 어려 힘드니 아이가 조금만 클 때까지 이해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매일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돌이 지나고 장모님은 댁으로 가셨고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갔지만 와이프는 복직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와이프와 아이를 위해 내가 좀 더 고생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 퇴근인데 매일 잔업을 2시간씩 했습니다. 집에 오면 10시 가까이 되는데 그때까지 와이프는 설거지도 안 하고 집은 난리법석이고 애도 씻기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 보는 것이 힘든 것은 당연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이 있지 않나요? 참다 와이프에게 너는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대체 뭘 하냐고 따져 물으니 다른 집들도 다 이렇다며 집이 좁아서 더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라네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문제로 계속 다투다가 무리해서 대출받아 50평짜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럼 해결될 줄 알았죠. 그렇게 이사를 갔는데 와이프가 손목이 나가서 청소하기가 힘들다는 말에 로봇 청소기도 사주고 다이슨 청소기도 사줬습니다. 유선 청소기는 힘들다고 하여 무선 청소기도 사줬고 물걸레 청소기도 2대나 사줬습니다. 손목이 아프면 내가 주말에 대청소할 테니 각자 자는 방, 거실이랑 주방 등 보이는 곳만 청소기를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잔업까지 하고 밤 10시 가까이 되어 집에 오면 당연히 쉬고 싶죠. 그렇지만 매일 집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아이 보느라 힘들었겠지만 간단한 거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고 하면 아이 키우는 집이 다 이렇지 뭘 바라냐. 네가 애 보는데 도와주길 하냐? 너는 애 잘 때 나가서 잘 때 들어오면서 다른 집 아빠들은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육아도 도와준다면서 자기는 남편 도움도 못 받고 혼자 독박 육아하는데 집 좀 어질러져 있는 게 어떠냐며 화를 냅니다. 저도 화가 나서 아이가 어린이집을 9시간 가 있는데 그 시간 동안은 뭘 하는 거냐. 다른 집 남편들이랑 비교하지 마라.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라도 해주면 나도 다른 집 남편들처럼 일찍 들어와서 육아 도와줄 수 있다라며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네요. 그러다 저희 아버지께서 보험이 안 되는 지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자식들끼리 한 집에서 300만 원씩 병원비랑 수술비를 내기로 했죠. 와이프한테 얘기해서 300만 원을 달라고 하니 돈이 어디 있냐, 한 푼도 없다. 네가 얼마나 벌어다 준다고 그러냐. 매달 생활비도 모자란다고 화를 내더군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솔직히 신혼 때부터 죽어라 일하면서 320만 원씩 가져다 줬고 이사 후에는 400만 원씩 줬습니다. 제가 집에서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빵, 시리얼이나 과일 먹고 출근하고 점심, 저녁은 전부 회사에서 다 먹습니다. 아이가 어려 어린이집이랑 공부방만 다니는데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고정 지출비, 대출비 하면 월 100만 원. 와이프랑 제 통신비랑 인터넷, TV 10만 원. 매달 다르지만 전기세, 공과금 20만 원 정도. 우리 셋 보험 및 실비 30만 원입니다. 저는 담배도 술도 안 합니다. 제 용도는 교통비 포함 30만 원입니다. 계산해보면 200만 원 가량이 남는데 그걸 다 남기라는 것도 아니고 대체 몇 년 동안 20만 원, 30만 원씩도 하나도 저금을 안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저희 이사 전에는 대출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아 확인해보니 처가에는 알게 모르게 용돈도 많이 보냈더라고요.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저 모르게 대출까지 받아서 처가에 줬더군요. 정말 머리가 멍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수술비 당장 필요하니 당장 처가에 가서 대출 받은 거 받아오고 300만 원도 만들어 오랬더니 절대 그렇게 못한답니다. 진짜 여지껏 내가 뭐하고 산 건가 맥이 풀리고 그 순간 이 여자한테 온갖 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그때부터 매일매일 싸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모든 돈 관리 내가 하고 장 보는 것 생활비 내가 다 하겠다. 너 믿고는 우리 가정은 답이 없다. 너 나가서 커피 사 먹고 하는 거 그것도 사치다. 난 회사에서 믹스커피 타 먹는데 너는 한 잔에 5,000원, 6,000원 하는 거 맨날 사 먹지 않냐. 집에 먹을 게 이렇게나 많은데 너는 매일 맛있는 배달 음식 시켜 먹지 않냐. 난 회사 식당에서 매 끼니 먹는다. 너도 집에서 밥 해 먹어라. 그리고 너 대출비 절대 못 갚아주니까 처가에 가서 받아오든 직접 일해서 갚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절대 그렇게 못한다면서 자기가 지금 어디 가서 일을 하냐며 오히려 따지더군요. 알바 천국 보여줬습니다. 식당의 주방 이모도 구하고 마트 캐셔도 구하고 일자리 차고 넘쳤다고 하니 주방 이모나 마트 캐셔는 죽어도 못한다고 하더군요. 아이는 어쩌냐면서요. 네가 돈 벌어오면 그 돈으로 등하원 도우미 고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달부터 제가 돈 관리했고 와이프 대출금은 안 갚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울고불고 전화 왔더군요. 바로 처가에 전화해서 따님이 대출 받아서 해드린 거다. 장모님께는 죄송하지만 갚아주셔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알겠다며 화내시고는 정말 갚아주셨더군요. 그 이후로 1년간을 지옥같이 보냈네요. 매일매일 싸움의 연속이었고 와이프랑 마주치기 싫어 와이프 잘 때 나와 와이프 자면 들어갔습니다. 통화도 서로 용건 있을 때만 했고요. 각자 서로의 집에도 안부 전화조차 안 했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와이프가 이혼이라는 초강수를 두더군요. 그러자 했습니다. 나도 너무 지옥 같고 지쳤다. 그만하자 했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사느니 그냥 헤어지자 했더니 아이 양육비 얘기를 하더군요. 매달 200만 원씩은 주라고요. 그래서 애 내가 키울 테니 네가 양육비 내놔랬더니 자기는 지금 놀고 있고 아이는 엄마가 보는 거다라고 하네요. 아이가 어린이집 가서 아침부터 있다 오는데 대체 무슨 아이 양육비가 200만 원씩 필요하냐. 내가 너까지 양육해야 하는 거냐. 집에서 노는 이혼한 전처한테 월 200만 원씩 따박따박 갖다 바치는 호구가 어딨냐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양육비 30만 원씩 받으면서 아이 데려가던가 자신 없음 너만 나가라 했네요. 그랬더니 재산 청구를 또 하네요. 결혼할 때 너 가져온 게 뭐가 있냐니 집을 내놓으랍니다. 대출이 반인 집을 왜 내놓습니까? 너가 대출비를 한번 갚아본 적이 있냐?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갚아야 할 대출인데 너가 남은 대출 갚을 거냐니 그건 또 아니라네요. 끝까지 돈입니다.
결국 와이프한테 3천만 원 주고 이혼했습니다. 안 줘도 되지만 그래도 제 아이 엄마고 다시 시작하려면 아무것도 없이는 힘들 테니까요. 아이는 제가 양육하기로 하고, 현재 저는 직장을 옮겨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합니다. 제가 아침에 집에서 아이 씻기고 옷 입히고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어린이집에 같이 다니는 원생 어머니께 부탁해 제가 일을 마치고 데리러 갈 때까지 저녁 먹여주시고 2시간 정도 봐주십니다. 제가 달에 50만 원씩 드리고요. 저녁에 아이랑 같이 집에 와서 씻고 제가 동화책 읽어주고 재웁니다. 아이가 자면 나와서 밀린 설거지나 집안일하고, 저도 핸드폰 좀 보다가 아이 옆에 가서 잡니다. 주말에는 제 사정 아시는 분들이 가끔 나들이 가실 때 저희 아이도 데려가 주시고, 저희 여동생 부부도 제 사정 알아서 자기네들 놀러 갈 때 저희 아이 데려가 줍니다. 덕분에 저도 주말엔 가끔 친구도 만나기도 하고, 평일에도 가끔 잔업 있어 늦거나 하면 흔쾌히 더 봐주시고요. 주말마다 아이랑 낚시 가거나 놀러 다니고 아니면 집에서 같이 뒹굴뒹굴 합니다. 솔직히 이혼 후가 더 행복합니다. 매일이 일상도 없이 일만 해도 늘 싸움의 연속에 돈도 못 모았고 아이랑 소통도 안 됐는데, 이젠 돈도 제법 모이고 아이랑도 시간 많이 보내고요. 아이 엄마는 면접 교섭권이 있는데도 아이 보러 단 한 번도 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미련이 아닌 아이 엄마이기 때문에 가끔 궁금해 인스타 들여다보니 연애하네요. 이혼한 지 1년도 안 되어서요. 저런 여자에게 제 청춘을 바치며 사랑했단 거에 자괴감 들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금쪽 같은 내 봄을 낳아준 거는 고맘이네요. 여하튼 여자분이나 남자분들, 서로 안 맞으면 억지로 그 사람 고치려 하지 마세요. 천성이 다른 건 절대 안 고쳐집니다. 그냥 헤어지십시오. 불행이 아니라 또 다른 행복 시작입니다. 부모 가슴에 못질한다, 불효한다. 남의 시선 때문에, 아이 때문에 이딴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부모도 아이도 나 자신부터가 행복해야 됩니다. 매일 싸우는 부모 밑에서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까요? 이혼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망설이지 마세요.